오늘은 신혼부부들 모두의 고민이죠. 바로 자녀 교육자금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아동수당 10만원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굳이 이 아동수당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지금 현재 4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요. 저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저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랑 이렇게 상의해서 시작을 한 건데 저희는 저희 월급에서 저축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 아동수당을 활용해서 자녀에게 돈을 모아주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들어오는 세뱃돈이라든지 추석 용돈,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많은 분들이 저희 딸이 이쁘다고 주시는 용돈 등을 모아서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는 데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자금을 우리가 먼저 모으기 전에 고민해 봐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자녀에게 줄 것인가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냐면요. 이 지급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모아주고자 하는 통장의 계좌, 명의, 소유주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그럼 자녀에게 돈을 어떤 형식으로 주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급 방법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자녀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주는 형식이 한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물론 2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해서 교육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지금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등록금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등록금 주시고 용돈, 생활비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받는 것도 매우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한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에게 5천만원, 1억에 대한 목돈을 한 번에 주시고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주셨다고 하시면, 저는 그게 더 저에게 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부모님께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급 방법을 선택하실 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좋다고 생각되는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하셔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실제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방법들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동수당 10만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미래의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 10만원 7년 동안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총 원금은 840만원에 대한 금액을 투자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금액이고요. 순수하게 아동수당만 모았다고 했을 때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만원씩 7년 동안 저축을 하고 20살까지 이 금액으로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 1%를 주는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총 모이는 금액이 약 990만원 정도 되고요. 20년 동안 총 얻은 수익률은 약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4% 정도, 연평균 4%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 20년 후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모이는 금액은 총 1,630만원 정도. 지금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걸 따져도 약
2년치 등록금밖에 모이지 않는 건데요. 수익률로 따진다고 하시면 한 94%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평균 7%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년 동안에 총 모을 수 있는 금액은요 2,690만 원이고요. 수익률 환산을 해보면 2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잘했다고 가정을 하고 10%,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냈다고 하면요 4,450만 원에 대한 금액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수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 430%, 약 429%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높은 수익을 얻으면 당연히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미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4%와 7%는 단순하게 3%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4%와 7%의 차이는 단순한 3%가 아닌 94%와 220%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3%, 이 3%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의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우리가 고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동수당으로 자녀 교육 자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7년 동안은 꾸준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가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한다면 이 순간순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시로 들었던 1%, 4%, 7%, 10% 그리고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1%는 그냥 시중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크게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하실 수 있고 또 은행 창구를 통해서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 가입해서 차곡차곡 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적금과 예금을 이용하셔서 20년 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4%, 내가 연평균 4% 정도 되는 수익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 시중은행 외에 저축은행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좀 리스크가 높은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보다 좀 높은 4%대 금리 상품을 찾으실 수 있고요. 저축은행도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중앙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디에서 몇 프로짜리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지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검색을 통해서 조금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시면 연평균 4%에 대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 및 10% 그리고 10%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행이나 저축은행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품 중에 7%를 주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7%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펀드나 주식 그리고 ELS, 달러, 금과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좀 꺼려지시잖아요.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오랜 시간 꾸준하게 투자를 한다면 손실보다는 오히려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서 교육자금을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자녀를 보면 특히 내 딸이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제가 지금 모은 돈으로 자녀가 꿈꾸는 꿈을 이룰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서 주식, 금, 그리고 ETN 등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58만원에 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이 손실은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발생을 해서 발생한 손해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낮아져서요. 똑같은 10만원을 통해서 한 주밖에
매수할 수 없었던 주식들을요, 지금 현재 두 주씩 매수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아직 아동수당도 3년간 꾸준하게 더 들어올 것이고, 투자 기간이 16년이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손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주식 배당금이나 주식 매매 수익률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현재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인 화면에 보시면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 5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제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는 실제로 31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작년 1년 동안의 수익률이 2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얻어들인 수익률은 18% 이상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자금을 모을 때 지급 방식에 따라서 계좌의 명의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가 성인이 아니어도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셔서 자녀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증권사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마지막으로 거래도장 가져가시면 누구나도 쉽게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의 계좌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가 더 이상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생활비와 등록비를 필요한 시기마다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녀 명의로 된 자녀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하실 분들은 부모가 마련해준 모든 금액을 일시에 자녀에게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좌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식 및 금현물과 같은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녀 명의의 위탁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직접 투자가 아닌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형식으로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시면 일반 계좌보다는요, 개인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연금 저축이 일반 펀드 계좌에서 거래하는 펀드 수수료보다 1%에서 0.5% 더 저렴하고요. 세금적인 면에서도 이 개인연금 저축 계좌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 계좌를 통해서 자녀 교육 자금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보여드린 계좌를 통해서 제가 자녀 교육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들을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